안녕하십니까. 툭불TV 시작합니다. 바야흐로 신당의 계절이 왔습니다.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신당 움직임이 약 7, 8군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이준석 신당, 송영길 신당, 조국 신당, 여러 신당이 있는데 신당들이 어떻게 총선에 영향을 미칠지 그에 대해서 오늘 또 우리 이재창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이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지금 이준석 신당이 제일 먼저 신호탄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또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조국 전 장관도 신당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당이 지금 7, 8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만큼 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그 거대 양당이 지금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걸 방증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미 저 양양자 의원, 금태섭 의원이 신당 창당 작업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신당 창당이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분위기고요. 물론 극적으로 나중에 접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낙연 신당, 송영길 신당, 거기에 이제 조국 신당까지, 그리고 여권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도 신당 창당을 검토하고 있고요. 예. 말 그대로 정치권에서는 신당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총선 때까지 그런 바람이 이어질지 이건 좀 두고 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그 신당 바람에 공통점이 있어요. 여야든 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윤, 또 야당은 또 이재명 전 대표의 그런 그 독주에 대한 반명,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일단은 그 중도층이라든가 또는 각 진영에서도 좀 비주류로부터는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반윤, 반명이 기본적인 기치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는 반윤 기치에서 약간 벗어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예. 아마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준석하고 손잡고 반윤 연대를 만들겠다. 이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약간 빠져서 자기는 자유민주주의 연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당을 추구하지 반윤 연대에 가담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좀 빠지긴 했고요. 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신당 창당하면 반윤 기치를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 쪽의 신당도 전부가 지금 반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낙연 신당 이거는 확실히 그 반명 기치를 들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 문재인 세력이 주축이잖아요. 당내에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마도 공천 여하에 따라서는 신당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은 사실은 이건 비례대표제 선거구제하고 맞물려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반명이다 이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신당을 꾸리려고 하는데 12월 27일까지는 기다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전 대표가 자기 이 당의 지역 기반을 대구, 영남, 그러니까 대구를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대구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율이 12%고 이 전 대표가 당에 남아야 된다가 21%였거든요. 그리고 또 당을 만드니 우리는 상관 안 한다, 관심도 없다는 게 42%로 나왔어요. 근데 이거 보면 의외로 좀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그 바람이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거꾸로 생각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42%가 이준석 신당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관심이 없다라는 그 응답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대구 하면은 국민의힘의 텃밭이고 제가 보기에 진짜 관심이 없다면 70% 정도 나와야죠. 그래야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거꾸로 보면 그래도 60% 가까이가 어찌됐건 주시하고 있다 이런 걸로 비춰지는 걸로 저는 역설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지금 가타부타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27일까지는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정기조를 바꾸고 이제까지 보였던 그런 자세를 확 바꾸면 자기도 당에 남을 수도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도 유권자들도 그런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어제는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대통령이 옛날 대선 선거 과정 때 자기하고 그 세게 이제 충돌하고 나서도 지지율 떨어지면 찾아와서 90도로 낮추는 자세도 보이고 예. 확확 바뀌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 예. 뭐 그러면서 뭐 앞으로 윤 대통령이 바뀔 가능성도 자기는 여전히 있다 이렇게 뭐 작은 희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 그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결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딱히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신당에 대해서는 좀 유보하죠. 뭐. 예. 그런데 아까 42%가 이 관심이 없다는 것은 최소한으로 관심조차 없다는 그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60%가 그런 관심이 있느냐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예, 여론조사는 항상 이제 이 수치는 별로 중요하게 보면 안 되고요. 여론조사는 이제 하나의 흐름을 보는 그런 참고 자료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신당이 지지율이 12%다. 아니면 다른 조사에서는 또 25% 나온 데도 있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 또 다른 조사에서는 21% 나온 데도 있고요. 27% 나온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여론조사 수치를 일일이 가지고 뭐 평가하고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뼈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뭐 명분이나 어떤 이 밀려서 나가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반발표를 좀 흡수하려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나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나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실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그렇게 분열되는 걸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발로 걸어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가게 되면 신당을 만들더라도 그 탄력을 붙이기가 좀 쉽지 않고요. 그래서 뭐 과거에도 탄압을 받고 억압을 받고 그래서 뛰쳐나가는 이런 형태가 될 때 파괴력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동의하기 어렵지만 개딸들 중심으로 그런 여론을 만들고 당에서 결국 자기를 몰아내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면 뭐 원론적인 얘기죠. 나가라면 뭐 나가야지. 뭐 그냥 당원 아닙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나가라면 나가야지 이런 거지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 당에서 쫓겨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게 되면요. 그 훨씬 더 동정 여론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영광한평 4선 국회의원이고요. 전남 도지사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총리까지 지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형식으로 나가게 되면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 신당을 만든다고 해도 상당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일종의 명분 쌓기 이런 게임이 아닌가. 뭐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아침 보면 박지원 뭐 전 국정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 등과 만나는 일정을 지금 잡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명분을 안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예를 들어서 그 나갈 필요가 없다. 잘 통합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지금 그 명분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보이진 않지만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마음이 떠나 있는데, 왜냐면 이분은 뭐 국회의원 한번 하는데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권인데 지금 민주당은 거의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돼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입지가 정말 좁아져 있거든요. 차라리 20대 때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을 중심으로 38석을 얻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역적 기반을 통해서 적어도 제3당 정도는 얻어놓으면
차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자기가 하나의 그 주자로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예컨대 이준석 신당이 홍준표 모델을 예. 추구한다면 그 이낙연 신당은 안철수 모델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에서 핍박받고 억압받는 그런 모양새 그리고 이제 쫓겨나는 이런 모양새로 떠난다면 뭐 제가 보기에는 호남에서 상당히 바람 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20석 이상의 20석이 이제 중요한 건 교섭단체 구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20석 이상의 그 신당을 만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명분 싸움이 앞으로도 당분간 치열하게 전개될 거다 이렇게 보여요. 예.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도 이제 총리를 했죠. 이 세 분이 민주당의 지금 반민주적 어떤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와 정세균 전 총리가 이낙연 전 대표를 좀 측면 지원하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금태섭 양양자 신당과 좀 합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국 전 신당까지 끌어안으면 글쎄요 파괴력이 조금 수도권이나 뭐 이 부산까지 조금 어떻게 있을 것 같을까요? 어때요? 뭐 전제를 예. 뭐 하고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의미는 없어 보여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가 가세한다면 굉장히 그 큰 힘이 될 거고요. 탄력이 붙을 겁니다. 그리고 뭐 금태섭, 양양자 신당과 연대할 가능성이 뭐 꽤 높다고 봐야죠. 뿌리가 같기 때문에 큰 문제 없어 보여요. 다만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는 아직까지는 그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그 선을 그은 채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 같은데 만에 하나 이재명 사당화가 더 가속화하고 말 그대로 엉망인 공천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참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세 사람이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세 사람이 힘을 합한다면 굉장한 파괴력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조국 전 장관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조국 전 장관 부산 사람이잖아요. 지금 정치적 기반이나 정치적 어떤 그 분향계로 보면 지금 호남으로 지역에 나온다면 호남으로 나와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남 지역으로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게 어차피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어차피 뭐 조국 전 장관이 뭐 영남 쪽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제 민주당의 텃밭이 있는 호남 쪽을 공략해야지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호남을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결국 송영길 신당 뭐 조국 신당은 이 비례대표 선거제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준연동형 선거제가 유지가 된다면 그런 신당도 만들어도요 충분히 배치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병립형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가려고 고소하는 병립형으로 가면요 그분들 배치될 가능성 비례대표로 배치될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맞물려 있다.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신당 얘기가 파다하지만 만약에 그게 정리되면 신당을 접을 가능성도 꽤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을 공천하기는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렇죠. 뭐 그 조국 전 장관을 공천했다 역풍을 맞아서 뭐 한 명 당선시키고 30석을 잃으면 뭐 큰 손실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게 신당이 지금 우후적순 막 난전 상태인데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포용력을 갖고 이러한 그 소란을 끌어안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거에 반해서 또 이 양당에서 뛰쳐나오는 사람의 그 면면을 보고 국민들이 이제 유권자들이 찍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탈 규모. 예, 이탈 규모가 매우 중요하죠. 정치는 세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분과 그 타이밍과 세.
예. 그 새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신당을 만들었는데 쭉정이들만 모여있다 그러면 그게 힘받기 어렵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양당에서 어떤 인물들이 얼마나만 이탈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재밌는 얘기는 이준석 전 대표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이 만약에 손을 잡는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구도가 되겠죠? 하여튼 이준석 전 대표도 자기는 합리적인 보수다, 합리적인 우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공통점이 만나면 이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뭐 새로운 파워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신당이 지금 뭐 이 난전 형태로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쭉정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양당이 꼼짝 못하는 알맞기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 국장님 모시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